올해 64살 된 서원철이라고 합니다.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50 넘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놀려고 유아숲 놀이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사람하고 만난 지가 한 44년 됐네. 한 20살 때, 19살 때 이렇게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월세방 10만원에 3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았어. 비 오는 날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이었는데, 기와집인데 흙으로 친 집.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월 3만원을 못 내서 10만원 잠식을 다 당했었어. 집사람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뭐 피아노도 꽃꽂이 학원도 이것저것 보내다가 고등학교도 다시 시작했지. 20살 넘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또 내가 또 대학교 가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30살 때 나는 졸업 겨우 했는데 그때 첫 아들을 낳았어. 학교 다니는데 뭐 야간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 갔다가 학교까지 가려면 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저녁 때 율무차 한 잔 먹는 게 상당히 많았었어. 근데 그때도 갈 곳이 한 군데 있던 거는 교회 가서 있었던 게 가장 즐거웠고, 교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고 같이 지냈던 게 가장 즐거웠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이 40이 되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을 좀 갖기 시작했어. 왜냐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고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뭐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월세에서 더 비싼 월세로, 전세에서 더 비싼 전세로 집까지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재밌었어. 뭐 아들 낳고 딸 낳은 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섭섭할 것 같으니까. 너 돌 지나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자리 잡으면서 하기 시작했어. 4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한 10시 반 11시 좀 넘어서 끝났어. 근데 집에 올 돈이 없는 거야. 차 타고 와야 돼 돈이. 서울에서 안산까지니까 엄청난 거리였지. 근데 걸으면서 그 차를 못 타는 돈이 없어서 슬픔보다도 그때 책을 사볼 수가 없어. 책을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 관한 책을 한 권도 못 사봤어. 그래서 그때 책을 한 권 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 살 돈이 없이 생활했다는 게, 학교 생활했다는 게 가장 슬픈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맙다는 것보다도 지금도 미안하고 슬픈 게 하나 있는 게, 할머니야. 엄마가, 아빠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엄마야. 내가 나이 먹으면서 재력은 안 되지만 엄마 보면 안아보고 싶었어. 계속 엄마 보면 안아줘야지, 엄마 보면 안아줘야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안아줘야지.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할머니를 다시 만나면 그때 내 엄마는 남자들만 넷을 낳았어.
나라도 여자로 만들어주지. 아마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엄마 삶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해. 간혹가다. 그래서 엄마 삶도 조금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이 있었으면 조금 삶이 부하지 않았을까?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은데, 내가 그래서 딸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아들이기 때문에 딸처럼 잘 안 해. 엄마 돌아가실 때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게 참 살면서 쉽지 않은 거야. 나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 엄마도 여자잖아. 할머니지만 할머니도 나이 먹어도, 아무리 나이 먹어도 여자들은 여자잖아. 아버지가 돈벌이가 변변치 않아서 알루미늄 발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 옛날에 야간이 많았어. 철야 밤새도록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녁 때쯤 딱 집에 와서 빵하고 밥 대충 챙겨놓고 또 가시고, 그러면 그 빵이 그때 맛있었어. 빵 먹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고 쉬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제 갔다가 그 쇳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술이 딱 찍히셨어. 여기에 그 알루미늄 바에 딱 찍히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이제 변형이 일어났지. 이렇게 수술도 안 되고 날마다 그거 뭐 어디 가실 때마다 화장하는데 이렇게 감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지금은 그 수술이 가능했을 거야. 네. 그때도 엄마였고 여자였을 텐데 그거를 아들들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캐치 못하고 엄마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프게 돼. 아침에 새벽기도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운동을 많이는 안 하는데 푸시업은 하루에 한 30번은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 우리 장옥희 여사 그 장모님들 얘기하지만 항상 움직여야 된다고. 아빠는 그냥 움직이는 게 이래. 비우고 새로 시작하고, 비우고 새로 시작하고, 이게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우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해. 살다 보니까 그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힘이 되기도 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거나 그런 걸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딱 닥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에 대한 말이지만 내일 내 태양은 내일에 떠오를 테니까, 이게 내가 살면서 혼란스러운 일이나 잡스러운 일이 생기면 늘 되뇌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하고 내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지 말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때 맞춰서 생각을 하자. 이게 매일 되뇌기는 거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 오늘 일을 충실하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진짜 나는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동창들 모였을 때나 사람들 많았을 때 앞에 나서는 걸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나의 철학은 이러니까 내 철학에 비춰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요즘 들어서 내 착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 그냥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 한때는 내가 열심히 살면 세상을 속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세상도 있구나. 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실망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 소망이 끊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헛된 꿈이라도 될지라도 그냥 끝없이 그 소망 한가운데 나를 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소망을 실망과 좌절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워. 그 사람 스스로 안 되더라도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있어. 분명히 보호의 손길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 나는 그 소망이 신앙이야. 나는 그냥 지금까지 버틴겨 왔고 엄마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또 이게 감사하고 그런 게 다 신앙이야. 이렇게 뭐가 인터뷰 한다든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쑥스러워해. 조금은 부끄러워. 좀 많이 부끄러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삶은 참 다채롭고 삶은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흘러가든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